삼국사 꿀잼, 바로 이 장면. 삼국시대 세 나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차지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누구였는지 알아볼까요? 삼국의 한강쟁탈 이야기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장 늦게 성장했고 전성기도 가장 늦게 왔지만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한 나라 신라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한강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어떻게 중심국가로 떠올랐을까요? 당시 한강 유역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에게 빼앗긴 땅을 당연히 되찾고 싶었겠죠. 이때 백제가 신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 고구려를 몰아내자고 제안합니다. 신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백제와 신라는 한강 유역을 어떻게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을까요? 한강 상류는 신라,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강 하류도 차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한 약속을 깨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신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강 하류를 놓칠 수 없었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당시 신라 왕은 진흥왕, 백제 왕은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신라를 공격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제 성왕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는 한반도의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중심국가가 되었어요. 신라 진흥왕과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순수비. 순수는 왕이 직접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 순수비입니다. 지도에서 순수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까요? 비석의 위치를 보면 신라가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는 진흥왕 초기와 전성기 시절 확장된 영토가 표시되어 있어요. 진흥왕 역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 확장에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단양에는 또 다른 비석이 있어요. 단양 신라 적성비. 고구려의 땅이었던 단양 적성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세운 비석이에요. 비석에는 신라 영토 확장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내용과 신라에 충성할 경우 이후에도 똑같은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새롭게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진흥왕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화랑도. 진흥왕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청소년들을 모아 공부도 하고 무예도 익힐 수 있도록 단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랑도입니다. 화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쉬운 조건이 아니죠. 태어나는 신분부터 그 이후에 갖춰야 할 내용도 많은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통과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신라 진흥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